이른 아침 서울 강남의 한복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조용히 멈춰 섰어요. 차 문이 열리자 정갈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이민준 39세. 국내의 유명한 건설회사 대표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시간, 이 장소에 웬 할머니가 계시는 거죠.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길가에서 폐지를 줍고 계셨어요. 낡은 옷에 손은 까맣게 때가 묻어 있고 민주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런 연세에 왜 저런 일을. 그때였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비틀거리시더니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 민준이 급히 달려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가 할머니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려는 순간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준과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민준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 얼굴, 30년이 흘렀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얼굴. 엄마. 민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할머니도 놀란 눈으로 민준을 바라봤어요. 민준아? 두 사람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시간만이 흘러갔어요. 30년 만의 재회. 그것도 이런 모습으로. 민준이는 할머니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던 그 묘한 기시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할머니, 혹시 말을 꺼내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너무 황당한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눈매, 그 코의 모양, 심지어 말하는 투까지 30년 전 기억 속 어머니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할머니는 여전히 폐지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구부정한 어깨, 거칠어진 손.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손놀림마저 익숙했어요. 어릴 적 아팠을 때 이마를 쓸어주던 그 부드러운 손길이. 아니야, 그냥 비슷한 거야. 민준이는 자신을 다독였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무의식 중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준아, 어디 있니? 민준이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민준이. 그것도 자신의 이름이었어요. 흔한 이름이긴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혔거든요. 할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방금 민준이라고.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슬픔과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죠. 민준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혹시 할머니 예전에 아들이 있으셨나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폐지 더미가 바닥에 흩어졌죠.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냥 궁금해서요. 할머니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 아들 있긴 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하지만 오래전에 말을 끝내지 못하셨어요. 민준이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30년 전 자신을 두고 사라진 어머니. 그 얼굴이 점점 또렷해졌어요. 할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과 겹쳐지면서. 할머니, 혹시 아들 이름이 뭐였어요? 할머니가 민준이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어요. 민준이. 그리고 덧붙였죠. 민준이었어요. 그 순간 30년 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7살 민준이었던 그날. 엄마 손을 놓지 않으려고 꽉 잡았던 그날 말이에요. 민준아,
잠깐만 여기 있어.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작은 호루라기 하나를 쥐어줬어요. 무서우면 이거 불어. 엄마가 금방 올게. 하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해가 지고 또 해가 떠도 엄마는 나타나지 않았죠. 민주는 그 호루라기를 불어댔어요. 삑, 삑. 목이 쉴 때까지 입술이 부르트도록. 엄마, 엄마.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골목에서 혼자 울부짖었어요. 결국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경찰서에 신고했고 민주는 그렇게 고아원으로 보내졌죠. 그날 밤 차가운 고아원 침대에서 민주는 엄마가 준 호루라기를 꽉 움켜쥐며 다짐했어요. 언젠가 꼭 성공해서 엄마를 찾을 거야. 그리고 왜 날 버렸는지 물어볼 거야. 어린 마음에도 분노가 끓어올랐거든요. 왜 하필 나를 버렸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고아원에서의 나날들은 지옥 같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가끔 부모님이 면회를 왔지만 민준에게는 아무도 오지 않았거든요. 민준이는 진짜 버려진 거야. 부모도 없는 애. 아이들의 놀림에 주먹을 쥐고 참았어요. 언젠가는 보여주겠다고, 언젠가는 찾아내겠다고. 그 분노가 민준을 움직이게 했어요. 공부할 때도, 일할 때도, 사업할 때도. 엄마, 나 이렇게 성공했어. 이제 나 찾으러 와도 소용없어. 그렇게 30년을 살아왔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할머니가 정말 그때 자신을 버린 엄마라면? 민준의 가슴 속에서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30년간 봉인해둔 분노와 원망이 용솟음치듯 올라왔죠. 그때 왜 날 버렸어요? 속으로 외치고 있었어요. 호주머니 속에서 낡은 호루라기가 느껴졌어요. 30년 동안 한시도 몸에서 떼지 않았던 그 호루라기. 엄마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자 원망의 증거였죠. 손가락 끝으로 그 차가운 금속을 만지작거리며 민주는 생각했어요. 정말 이 사람이 엄마일까? 만약 그렇다면 이 30년의 고통은 뭐였을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해왔죠. 정말 엄마라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민주는 결심했어요.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다음 날부터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말이에요. 할머니는 매일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작은 보따리를 메고 집을 나서곤 했죠. 민주는 차 안에서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구부정한 어깨, 느린 걸음걸이.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걸음걸이였거든요. 할머니는 항상 같은 길로 다니셨어요. 공원 앞상가 아파트 단지, 시장 골목. 마치 정해진 루트가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점심때가 되면 꼭 공원 벤치에 앉으셔서 도시락을 드시곤 했죠. 민주는 망원경으로 할머니를 지켜봤어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만약 정말 엄마가 아니라면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건 아닐까?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할머니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신 거예요. 도시락을 다 드시고 나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신 거죠. 민주는 숨을 죽이고 바라봤어요. 작고 낡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할머니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술에 갖다 대셨어요. 마치 키스를 하듯이 말이에요. 민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 사진이?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진 속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 깊숙이 넣으시고는 고개를 하늘로 들어 올리셨어요. 그리고 입술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죠. 뭔가를 중얼거리고 계셨어요. 민주는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들킬까봐 무서웠죠.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민준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신 거예요. 민준은 급하게 차 시트에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들켰나? 들켰을까? 몇 분 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보니 할머니는 이미 사라져 계셨어요. 민주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렇게 몰래 지켜보는 것도 한계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 사진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혹시 그 사진 속 아이가 나일까? 민주는 차 안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말이에요. 동그란 얼굴, 까까머리, 밝게 웃던 모습. 엄마가 마지막으로 본 자신의 모습이었죠.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그 사진을 바라보던 할머니의 눈빛. 그 안에 담긴 그리움과 슬픔이 느껴졌어요. 정말 엄마가 맞는 걸까? 그럼 왜 지금까지?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직접 확인해야만 했거든요. 그 작은 사진 속 비밀을 말이에요. 그래서 할머니 댁을 수소문 끝에 찾아내어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민준의 시선이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액자에 머물렀어요. 낡고 빛바랜 나무 액자 안에는 어린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죠. 민주는 숨이 멈췄어요. 그 아이의 얼굴이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 사진은, 그건 옛날 사진이야. 할머니가 서둘러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민주는 이미 알아차렸죠. 그 아이의 눈, 코, 입술 모든 게 자신의 어린 시절과 똑같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던 그때, 갑자기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삑삑. 작고 날카로운 소리였죠. 저게 뭐예요? 그냥 바람 소리일 거야. 할머니가 당황한 듯 대답했어요. 하지만 민주는 그 소리를 알고 있었어요. 호루라기 소리였거든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할머니의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그 틈새로 보이는 낡은 서랍장 위에 민주는 그만 주저앉을 뻔했어요. 거기에 있었어요. 파란색 플라스틱 호루라기가 30년 전 자신이 가지고 놀던 바로 그 호루라기가 말이에요. 민준의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민준아. 뒤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은 천천히 돌아봤죠.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어요. 어머니. 민준의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어요. 30년 만에 부르는 그 호칭이었죠. 할머니. 아니,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주는 그 호루라기를 집어들었어요. 손에 익숙한 그 감촉. 30년 전 그날 어머니가 자신의 손에 쥐어준 바로 그 물건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버릴 수가 없었어. 너와의 유일한 추억이었는걸.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민준도 울고 있었죠. 분노와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왜 날 버렸어요? 버린 게 아니야. 살려보내려고.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매일 밤 기도했어. 우리 민준이가 잘 살고 있기를, 행복하기를. 그 순간 민준은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매일 저녁마다 중얼거리던 말들을. 민준이가 잘 살고 있기를. 그게 기도였던 거예요. 자신을 위한 간절한 기도였던 거죠. 호루라기를 꽉 쥔 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 만에 찾은 진실. 그리고 3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어머니의 사랑. 이제야 모든 게 분명해졌어요. 그 후 어머니가 병원에 계신다는 연락을 받고 민준이가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데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어머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부터 온갖 감정이 뒤섞여서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간병인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보호자분이시죠? 할머님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이라도 뭔가 알아야겠다 싶었거든요. 할머님이 참 특이하세요. 30년 넘게 이 동네에 사셨는데 매일 같은 일만 하시거든요. 간병인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셔서 폐지 주우러 나가세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짐없이요. 민준이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번 돈을 하나도 안 쓰셔요. 옷도 그대로, 음식도 거의 안 드시고. 그럼 그 돈을 어디에? 사설 탐정사에 다 주셨어요. 아들 찾는 일에 말이에요. 민준이의 가슴이 쿵했어요. 간병인이 계속 말했어요. 20년 전부터 매달 찾아가셨어요. 민준이 찾아주세요 하면서 번 돈 다 가져다 주시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더 슬픈 건 할머님이 매일 밤 기도하시는 거예요. 민준이만 찾으면 죽어도 좋다고. 민준이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웃집 할아버지도 나타났어요. 젊은이, 할머니 보호자야? 그분 정말 대단한 분이야. 할아버지가 담담히 말했어요. 30년 전에 이 동네 왔을 때 아기를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포기 안 하셨어. 어떤 아기를요? 5살 된 아들이라고 했지. 민준이라고. 참 애처로웠어.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할아버지가 계속했어요. 장날마다 시장에 가서 아들 사진 들고 물어보시고, 길거리에서 민준이라고 부르시고. 숨이 막혔어요. 그런데 사진이 너무 오래된 거야. 5살 때 사진 가지고 30살 넘은 사람 찾으시니. 민준이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동네 아주머니도 오셨어요. 할머니 정말 불쌍해요. 겨울에도 여름에도 새벽부터 밤까지 폐지 주우시고.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한 번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시냐고.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울먹였어요. 내가 민준이를 잃어버렸다고, 죄인이라서 벌 받는 거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준이는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요. 할아버지가 또 말했어요. 지난달에도 그러셨어. 민준이가 잘 살고 있을까? 엄마를 용서해 줄까 하시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간병인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할머님 지갑에 사진이 있어요. 낡아 빠진 아기 사진. 매일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민준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어머니는 단 하루도 자신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폐지를 주어서 번 돈으로 아들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매일 밤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준이는 병실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야윈 손에 낡은 지갑을 꼭 쥐고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이 보였어요. 5살 민준이의 웃는 얼굴이었어요. 30년 전 그 사진을 어머니는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조용히 다가갔어요.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으며 30년 만에 진실을 마주했어요. 어머니,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흐린 눈으로 민준이를 바라보며 누구세요? 라고 물었어요. 민준이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머니의 눈높이에 맞춰서요. 엄마, 저예요. 민준이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의 얼굴을 만졌어요. 민준이, 내 아들.
그 순간 30년간 쌓인 모든 벽이 무너졌어요. 왜 나를 버렸어요? 민준이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버린 게 아니야. 살려보려고 했어. 그럼 왜 연락 한 번 안 했어요? 매일 찾으러 다녔어. 보육원에도 가봤고 경찰서에도 신고했어. 하지만 너는 이미 입양됐다고 했어. 민준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알던 진실과 달랐거든요. 그런데 왜 이름도 바뀌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입양 가정에서 바꿨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포기했어. 민준이는 주먹을 쥐었어요. 30년 동안, 30년 동안 엄마를 원망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의 사과가 이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살았어요? 너를 찾으면서 살았어. 폐지를 주우면서도 혹시 너를 만날까봐. 어머니는 일어서서 병실 안에 있는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준이도 따라 들어갔죠. 작은 방 한켠에 낡은 상자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민준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 생일 때마다 써둔 편지들, 그리고 작은 케이크까지. 매년 내 생일마다 준비했어. 민준이는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들이었거든요. 다음 주가 내 생일이지?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민준이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멈춘 적이 없었다는 것을. 엄마. 민준이가 어머니를 껴안았어요. 30년간의 원망이 사라졌어요. 용서해줘서 고마워. 어머니가 속삭였어요.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잃어버린 30년을 되찾은 것처럼. 이제 어떻게 하지? 민준이가 물었어요. 함께 살자.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저한테 큰 집이 있어요. 엄마랑 같이 살아요. 정말 괜찮을까? 30년을 기다렸잖아요. 이제 함께해요. 어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런데 민준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요? 혹시 결혼은 했니? 민준이는 웃었어요. 아직이요. 엄마부터 찾고 싶었거든요. 어머, 그럼 안 되지. 좋은 사람 만나야 해. 이렇게 평범한 모자의 대화가 시작됐어요. 30년 만에 되찾은 일상이었어요. 밖에서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작은 방에는 따뜻한 희망의 빛이 가득했어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어요. 민준 씨가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에서 어머니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약 먹었어? 매일 아침 어머니는 민준 씨의 안부를 물었어요. 그리고 민준 씨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네, 엄마. 잘 먹었어요. 엄마라는 단어가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30년 만에 되찾은 그 말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몸도 많이 회복되었어요. 규칙적인 식사와 따뜻한 잠자리,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이 건강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민준 씨가 출근 준비를 하며 물었어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꽃집에 가서 일해야지. 그래요. 어머니는 이제 폐지를 줍지 않았어요. 민준 씨가 근처에 작은 꽃집을 마련해 드렸거든요. 처음에는 말렸어요. 엄마, 이제 쉬셔도 돼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엄마는 일해야 해. 사람은 일을 해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단다. 민준 씨는 어머니의 그 마음을 이해했어요. 일하는 것이
어머니에게는 존재의 증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폐지 대신 꽃을 선택한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는 폐지 대신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다녀오겠습니다. 민준 씨가 인사하며 문을 나서려는데요. 어머니가 불렀어요. 민준아. 네. 고맙다. 매일 하는 말이었지만 매번 새로운 감동이 있었어요. 저도 고마워요, 엄마. 민준 씨도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민준 씨의 표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따뜻하고 여유로운 미소가 자주 보였어요. 부장님, 오늘 기분이 좋으신 것 같은데요? 후배가 물었어요. 민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냥 평범한 하루인데. 평범한 하루. 예전에는 그 말이 무의미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거든요.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가 있다는 것,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저녁 시간 민준 씨는 꽃집을 찾았어요. 어머니가 물뿌리개로 꽃들에게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힘드시죠? 아니야, 전혀. 어머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어요. 이 꽃들을 보면 마음이 편해진다. 예쁘잖아. 그리고 향기롭고. 예전에는 왜 이런 걸 모르고 살았을까 싶어. 민준 씨도 꽃을 바라봤어요. 분명 예전에도 꽃은 있었을 텐데 왜 보이지 않았을까요? 엄마. 응? 행복하세요? 어머니는 잠시 물뿌리개를 멈췄어요. 그리고 민준 씨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정말 행복해, 민준아. 그 말에 민준 씨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저도요, 엄마. 저도 정말 행복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왜요? 30년이라는 시간. 너무 길었지? 민준 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엄마. 지금 이 순간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30년이 길다면 길 수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더 소중하잖아요. 어머니는 민준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맞아.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두 사람은 조용히 걸었어요. 30년 전 헤어진 그 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가는 길을. 며칠 후 꽃집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였습니다. 할머니, 꽃 주세요. 아이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가장 예쁜 꽃을 골라주었습니다. 이거 어때? 우와, 예뻐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꽃집을 가득 채웠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전 자신도 저런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아이의 웃음이 이렇게 소중한 건지. 할머니, 왜 울어요? 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기뻐서 그래. 너가 너무 예뻐서. 그날 밤 어머니는 민준 씨에게 말했어요. 민준아, 엄마 소원이 하나 있어. 뭐예요?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할머니가 되고 싶어. 이번엔 정말 좋은 할머니가 될 거야. 민준 씨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그럼 저도 노력해 볼게요. 좋은 아빠가 되도록.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한 웃음이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있었어요. 꽃집의 꽃들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민준 씨의 일상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
민준아, 네, 엄마. 오늘도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매일 밤 나누는 인사. 30년을 잃어버렸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약속. 그렇게 어머니와 아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폐지 대신 꽃을 파는 어머니, 차가운 성공 대신 따뜻한 가족을 선택한 아들. 30년 만에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30년을 기다린 재회, 그리고 다시 시작된 일상. 때로는 너무 늦은 것 같아도 사랑은 언제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지금 그 마음을 전하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